논리를 이 논리가 이 재밌어질 나를 기원하면서 논리가 재미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틀리니까. 틀리면 개빡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저도 이제 문제 옆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이 걸리시는데 이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지문들 있잖아요. 이거 쉬운 지문 아닙니다. 쉬운 지문 아니라는 거는 문제를 시험 시간에 풀 때 집중해서 한 번 읽고 모르면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넘어가고 시간 될 때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지 절대로 문장 탁 보고 탁탁탁 해서 탁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제가 지금 2분 드릴 테니까 6번 문제 풀이 시작.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 답을 알고 시작하는 게 편해요. 답을 마지막에 넣는 게 편해요. 솔직히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경우? 제가 보기를 2개만 드리잖아요. 헷갈리나요? 아, 그래요? 헷갈려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누가 본인이 대답한 거예요? 본인 경우예요? 은영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저 딴에는 노력한 거거든요. 가장 헷갈리는 보기 2개 가져온 거예요. 쉬운 보기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아닌 보기도 많잖아요. 5개 중에는. 다 빼고 논리적으로 반대의 표현이 있다거나 단어가 어렵거나 보기 힘든 거, 그리고 약간 약간 범위의 문제 있잖아요. 범위가 약간 디테일한 게 있고 약간 제너럴한 게 있고 요런 거를 제가 보기로 가져오기 때문에 제 딴에는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틀려야 배우죠. 맞으면 봐요? 절대 안 봐요. 그래서 꼭 틀려도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틀리게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저 엄청 노력했어요. 이해됐죠?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약간 누워져 있으면 이 고유명사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가 있대요. 어떤 영화냐면은 생산됐고 감독된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주어고요. 그죠? 동격이도에도. 그 다음에 얻었다.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for good reason은 수거 표현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는 정당한 이유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뭐예요? 이 인기 있다. 끝. 됐어요? 다음. 영화라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요게 더킹의 기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명사가 더킹의 기본이에요. 자, 이 영화는 각색이다. 이제
색깔 있는 써야지. 잘 써봐야지 한번 오늘 예쁘게. 제가 맨날 강의한 걸 찍어서 보는데 색깔이 아무 티도 안 나요. 그래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각색이다. 이 콘레드의 어떤 소설, 이 소설의 각색이구나.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포칼립스 나우랑 이 소설이랑 어떤 관계예요? 소설은 소설이고 소설을 각색을 한 게 영화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소설이 뭐냐면 어떤 소설이냐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면 아프리카 콩고로 세팅되어 있고 19세기 말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뭐와는 다르게. 자, 원래 책과는 다르게라고 했는데 원래 책은 Heart of Darkness인가요? 아니면 아포칼립스 나온가요? 요거죠. 연결시켜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소설과는 제가 다르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포칼립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대놓고 나왔죠.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은 이 세팅을 한다.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어디에? 베트남 전쟁 동안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한 겁니까? 공통점을 얘기한 겁니까? 지금 이 2번, 3번 문장으로 차이점 얘기한 것 같아요? 공통점 얘기한 것 같아요? 차이점이죠. 상황상, 이 설정상의 차이점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포칼립스 나우랑 이 HD라고 하는 거. 자, 처음에 아포칼립스 나우는 아까 베트남이었죠. 그렇죠? 다 적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적을 거예요. 요건 어디였죠? 콩고.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각색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냐 없냐? 됐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각색으로 넣을 수 있냐 없냐? 네. 그럼 이렇게 한 번씩 배워놓으면은 앞으로 적용시키다 각색이라는 표현이요, 여러분한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글에서 봤을 때. 됐습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4번, 5번. 이거를 잘 보면 되는데, 자, 해석해 볼게요. 어떠한 그 환경, 그 다음에 시기, 대화, 다른 어떤 인시덴탈 하면요, 부수적인이란 뜻이에요. 부수적인 디테일들이 바뀌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와 주제, 아포칼립스의 기본적인 이야기와 주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와? 이 소설의 그것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연결할 수 있죠. 이야기.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와 어떤 주제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차이점만 나왔나요? 공통점도 나왔나요? 나왔죠. 뭐가 공통점이에요? 기본적인 이야기와 주제.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디테일은 다르대요. 그럼 여기 디테일은 달라. 한번 써볼게요. 디테일은 차이가 나. 하지만 한 번에 공통되는 게 있어. 그럼 주제. 기본적 이야기. 제가 이걸 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빈칸을 풀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석해볼게요. 자, 둘 다 묘사한다. 물리적인 여정을 반영하면서 중심 캐릭터의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여정을. 그러니까 둘 다 이런 스타일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스타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down to river. 이거 분사구문인데요. 내려가면서. 강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리고는 직면한다. 이 deranged는 뭐냐면요. 혼란스러운 어떤 커즈의 캐릭터에 직면한다. 어떤 캐릭터냐면 보여주는 최악의 문명의 양상을 보여주는. 이 커즈라는 캐릭터가 문명의 최악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대요. 근데 그걸 직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둘 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제가 이거 어디랑 도킹할 수 있어요? 네? 디테일인가요? 여긴가요? 여기죠. 답을 제가 얘기했죠. 자, 기본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둘 다
같은 주제를 가진다. 이거지. 이거 세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문제 못 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여기를 날리고서라도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저기서 5번에서 해준 것 뿐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자, 이제 이걸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맞추고 못하면 틀립니다. 자, 주면서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환경을 주면서 어떤 환경이냐면요. 동시대. 이것의 발매 시기와 동시대인 설정이에요. 자, 어떤 설정 줬죠? 우리 처음 뭐 배웠죠? 아포칼립스 나우? 베트남이었죠. 혹시 이 동시대에 어떤 이 세팅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우와. 이게 맞나요, 이거? 여러분들은 아까 이거 2번 문장 있었나요? 3번 문장 있었나요? 그걸 연결시키면 돼요. 네. 지금 요 어떤 상황상 이 부분에 얘기한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다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줌으로써 그 다음 볼게요. 자, 청중들은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고 동일시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 어떤 주제를 더 쉽게 이것보다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포칼립스 나우가 나와야 돼요? 아포칼립스 나우가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요?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이 뒤에는 파랭이가 나와요. 파랭이. 요게 나와야 돼요. 요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건데 거기서 단어가 걸리는 거예요. 1번에 여기 literal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를 딱 보고 소설이다 하면은 이제 너무 다행인데 literal 자체를 자유론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리버럴로 해석하면 이제 틀리는 것이죠. 됐습니까? 뒤에 해석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어감을 잘 파악하면 좋은데 자, 뭐보다 더 쉽게 느껴지자면 그들이 그럴 것보다 만약에 영화가 이러하다면 비교 대상 맞죠? 그럼 소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콩고 또 뭐 있죠? 뭐 디테일 정확히 표현하면 이 소설의 디테일이겠죠? 요 세 가지가 통합된 걸 잡으면 되겠죠. 1번 소설의 문자 그대로의 각색 각색이라고 한 게 어떤 그죠? 이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의 문자 그대로 각색이니까 소설 스타일의 어떤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중요한 해석, 동시대 문명의 중요한 해석 또는 비판적인 해석. 자, 여러분 동시대는 어디죠? 아포칼립스인가요? 소설인가요? 아포칼립스죠. 여기 동시대 이거. 동시대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동시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노벌이 요거 비판했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 이해됐습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비판적인 거를 의미부여를 해도 답이 아니고 중요하다고 해도 답이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됐으면 이해됐으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해 못하시면 제가 끝나고 물어봐 주세요. 다음 7번. 자, 요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2분 준비 시작. 요거는 오답률 1이에요, 1위. 아마 1인가 2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제가 풀라고 할 때는 뒤에 게 좋아요. 혼자 풀 때는 앞에 걸 푸세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뒤에 걸 푸시고, 나 실력 만빵이다 하면은 앞에 걸 푸고. 앞에 풀려주면 되게 자만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장난이에요, 장난. 앞에 거는 잘 풀려서 아, 잘했어요. 이렇게 문장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줘요. 네. 묶여있으면 미쳐.
이 해석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수업 전에 단어 찾고 해석도 해보시고 답도 풀어보시고 왜 답이 이럴까 고민도 해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다 부탁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되면 해주세요. 됐나요? 시간 더 드릴까요? 10초? 아마 답이 쉽게 나올 거였으면 여러분들 여기 졸업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 그냥 어려운 문제. 이거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배울 게 있냐 없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볼까요 이제? 저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안 나왔으면 그냥 이제 약간 아직은 이 문제는 아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화내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게 답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럼 빡이 일단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수업 못해요. 그래서 답을 먼저 얘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답을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천천히 이제 해석해 나가잖아요. 그럼 슬슬 화가 나거든요, 애들이. 이제 슬슬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지하는 순간부터 화가 슬슬 올라오는데 답부터 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확 화가 나요. 그때 안 듣는 거지. 연병, 이거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일단 답을 맞추기보다는 왜 이 문장들이 연결되는지, 선생님이 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문장이 왜 연결되는지, 그럼 그게 답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할 건지. 솔직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던 weighing, combining, paraphrasing, ducking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컴바이닝을 또 해야 돼요. 이거 똑같다고 읽은 다음에 또 그걸 또 컴바이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해됐습니까? 한번 해볼 테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난 60년 동안 어떤 예제가 나왔죠, 그쵸?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쵸? 자, 기계적인 어떤 과정, 기계적인 과정이 복제 해옴에 따라 행동과 어떤 재능을, 어떤 행동과 재능이냐면 이거 삽입구예요, 삽입구.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한테 독특한 그러한 재능이죠. 지금 뭐예요? AI가 뭔가 기계가 인간을 뭐 대체할지도 모른다. 복제한다.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바꿔야만 한다. 우리의 생각을 이 부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명사들을 배웠죠? 해석 잘했습니까, 근데? 해석 이제 자, 우리를 set apart 하면요. 구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구와 구분하는 거예요? 기계죠. 여러분들이 이 구분하는 대상이 얘라고 한다는 거를 생각을 했으면은 정확히 해석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아래 문장까지 읽어보고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명함에 따라 새로운 어떤 더 많은 어떤 AI의 종들을 발명함에 따라 우리는 압박받는다. surrender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양보하다, 굴복하다. 양보하도록 압박받는다. 더 많은 것들. 여기 또 명사 절이 나왔어요. 이것도 해석 잘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supposedly 아마도 인간에게 독특한 것의 많은 부분을 굴복하도록 압박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1번, 2번 비슷한 부분 알겠어요? 한번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have to change. forced to.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이 느낌? 해야 한다. 강요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be forced죠. 같이 해야죠. 그 다음에 change, 우리가 특별한 거, 이 부분. 우리를 다른 어떤 기계와 분리시켜주는 거. 이거 인간에 대해서 독특한 거라고 해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한다는 단어와 바꿔야만 한다는 단어라 문맥적으로 동의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굴복한다는 게 뭐예요? 바꾸라는 거죠. 굴복하지 않으면은 야 그래도 인간은 되게 초월적이야. 인간은 기계보다 뛰어나지 라고 하는 거고. 굴복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이제 안 돼. 이미 바둑은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기 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두 개를 합쳐 읽을 수 있죠.
합쳐 보세요. 두 개의 문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문장만 있는 것보다 더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합쳐 이렇게 가능하면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정체성에 이게 발전이에요, 위기예요? 위기로 보면은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정체성, 인간. 솔직히 이걸로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문제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인간 전체성 위기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다음 볼게요. 자, 각각의 surrender. 이거 뭐랑 연결시킬 수 있죠? 요거랑 연결시킬 수 있나요? 굴복의 각각의 스텝. 이 대시는 뭐냐면요. 이 즉이라는 뜻이고 부연 설명이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유일한 마음, 정신이 아니라는 거. 뭐하는? 체스를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수학적 법칙을 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 아니라는 그러한 굴복의 각 스텝은 고통스럽고 슬프다.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뭐랑 똑같아요? 슬픈 일. 뭐가 있죠? 위에 슬픈 일 있었나요? 요거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요거? 우리가 인간의 특별한 거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 굴복하는 거. 또, 우리가 인간이 특별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체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 아니고, 수학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 아니다. 유일한 이 뇌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묶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체성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이제. 됐죠? 5초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5, 4, 3, 2, 1.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 4부터예요, 4부터. 네, 4, 5, 6이 좀 힘든데 해볼게요. 자, 우리는 보냈다. 다음 30년을 보낼 것이다. 실제로 아마도 다음 세기를 보낼 건데요. 영속적인 정체성 위기 속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번 한 번에 통틀어 가지고 이걸로 귀결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음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인간이 무엇을 잘 하는지, be good for, 무엇에 장점이 있는지 계속 질문한다는 것은 계속 위기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4번까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독특한 도구 개발자가 아니라면, 예술가가 아니라면, 어떤 도덕적인 윤리학자거든요, 이거. 윤리학자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 겁니다. 정체성 위기인 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정체성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이거를 해석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7번의 답이 달라져요. 자, 볼게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아이러니 뭐죠? 모순적으로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러니 하게도라고 해석돼요. 가장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큰 이익. 오늘날의 유틸리테리언 하면은 공리주의거든요. 공리주의가 뭐예요? 다수의 행복이 이제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수한테 행복을 주는 AI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가장 큰 이익은요, 뭐냐면, 뭐가 아니냐면, 증가시키는 게 아니래요. 생산성에서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 풍요의 경제에서의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과학을 하는 방식에서 증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볼게요. 생산성, 요거. 여기랑 되게 비슷한 문구 있지 않았나요, 위에서? 그럼 찾아볼래요? 20초 드릴 테니까, 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병렬 구조로,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기계가 되게 잘할 법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를 따라잡은 거. 뭐가 있었죠? 아까 체스한다, 그쪽 기억나요? 밑줄 쳐보세요. 체스한다부터 거기 어떤
법칙, 수학적 법칙 발명에서 이제 기계도 할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거기랑 여기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정리할 수 있냐면요. AI와 인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자, AI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생기냐면 과학, 수학, 연구, 또 뭐 있었죠? 또 무슨 경제 발전 있잖아요. 네. 경제, 생산성 증가. 우리가 AI 통해서 엄청나게 이득 보고 있다는 거, 인간이 원래 했던 건데 더 이상 인간이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한 거 있잖아요. 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이런 건 주지만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걸 줬어요? 정체성 위기라는 거 안 좋은 걸 줬죠.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 적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점점점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안 쓴 거 체스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최고의 이익이, 최고의 이점이 뭐가 아니래요? 생산성 아니래요. 이거 증가 아니래요. 과학하는 것도 아니래요. 뭐 그어야 돼요? 이거 그어야 돼요. 이 상태로 와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7번. 7번 문장 볼게요. 최고의 이익, 어떤 이 AI의 도래에 대한 최고의 이익은 빈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AI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정체성 위기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익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이러니라고 봤어요. 아이러니. 아이러니. 여러분, 이 세 개의 세 가지 항목을 썼는데 여기 아이러니 한번 걸어볼게요. 자, 아이러니 하게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 AI라고 하는 게 과학적, 수학적 어떤 연구에서 되게 도움을 준대.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인간을 되게 좀먹는다니까? 라고 나오는 게 맞죠. 왜냐면 인간은 도움을 주잖아요. 과학이, 수학이 인간에 도움을 주는데 아이러니 하기도란 말을 쓰려면은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되려 인간한테 해로움을 찔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해볼게요. 자, 기계는, AI는 우리에게 생산성 증가, 우리에게 어떤 수확량 증가를 갖다 주지.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생산성 증가가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어. 그러니까 정상이죠. 근데 두 개를 제가 제꼈어요. 왜? 가장 큰 이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아이러니를 더 해볼게요. 정체성 위기라고 하는 것이 AI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해.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정체성 위기가 아니라 정체성에 좀 더 장점을 줄 수도 있어 없어? 이딴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답이 1번이 돼요. 그게 되면. 안 되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률 1위가 된 거예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빈칸이 어렵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오죠. 근데 옛날보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고 이제 순서 삽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1등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이제 따로 받을게요. 알았죠? 네, 요건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를 못 보면은 틀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쉬운 문장은 8개의 문장 중에서 8개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2개 해석이 안 돼도 바로 다 맞출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 못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려요, 그냥. 그냥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단서가 1개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정리를 이제 했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8번.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잊으세요. 지금 우리 이제 1월이잖아요, 1월. 네. 지금 당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8번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2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요거는 아까 7번보단 쉬운데요. 네, 그렇다고 아주 마냥 쉽진 않죠. 여기 moderate 하잖아요. 조정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줄에 moderate.
여러분 푼 걸 보고 시간을 더 드리든가 할게요. 지금 30초 남았는데. 좀 어려우면은 이걸 풀어도 돼요. 이제 어려우면 뒤에 보고 풀어도 돼요. 이게 좀 편해요. 여러분 2분 지났는데 1분 더 드릴게요. 1분 시작. 은혁, 제가 왜 2분 드리는지 말씀드렸죠? 시간 더 드려야 되나? 저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고통이죠, 고통. 이해합니다. 예. 제가 만약 학생 입장이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약간 이 한 문장, 보세요. 우리 이거 이런 문장 보면은 이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문에서 보통 이 프랙티스에 이제 9번, 10번에 있는 긴 문장만 가지고 조합을 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해볼게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게 더킹이죠, 그렇죠? 여러분, 더킹만 하시면 돼요. 뭐가 같은지, 같은 게 반복된 게 있는지, 그거부터만 찾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네, 해볼게요, 한번. 자, 개인적인 특성. 이게 제가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A와 B를 조정하는 겁니다. 관계와 행동을 조정하는 개인적인 특성은 자기 충족감이다. 자, 적어보세요. 자기 충족감. self-efficiency. efficacy죠, 그렇죠? 자기. 저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나옵니다. 자기 충족감 또는 판단이라고 한다. 뭘 판단이냐면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취하려는 특정한 레벨의 어떤 그 수행. 특정한 레벨의 어떤 연기, 수행을 성취하려는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높은 자기 충족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더 큰 걸 성취할 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낮은 자기 충족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난 못해, 난 부족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자, 사람들 높은 어떤 자기 충족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려운 목표예요. 어려운 목표. 자, 어떤 목표냐면요. 밖에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도달 범위 밖에 있는 어려운 목표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목표는 일반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높은 자기 충족감 가진 사람들은 도전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됐어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높은 자기 충족감을 제가 A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행동하는지, 일반 사람들이 어떤 범위를 넘어선다는 부분을 제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뒤에 읽어볼게요, 뒤에. 자, 사람들, 강한 자기 충족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A죠. 여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B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같다고 할 필요가 있는데 해석해볼게요. 뭘 같다고 할 거냐? 자기 충족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더욱더 기꺼이 뭐뭐 할 것이다. 나갈 것이다. 밖으로 나갈 것이다. 아웃사이드니까. 뭐 밖으로 나가냐면요.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충족감 높은 사람들인가요? 일반 사람들인가요? 일반 사람들.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이거는 average person 또는 which of the average person.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이 아닌데 같은 말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같은 말은 아니에요. 문맥상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일단은 지금 높은 자기 충족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도하기 위해서 일을 또는 목표를 그 목표에 대해서 성공해 보여지는 그럴듯하지 않게 누구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회적인 어떤 행동가들에 의해서 그 어떤 세팅에 있는 자 보세요. 대다수의 행동가들한테는 그럴듯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목표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대다수의 사회적 행동가들은 누구예요? 자기 충족감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목표인데 반대로 이 목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다수의 어떤 행동가들한테는 그럴만하지 못하다. 그럴듯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얘네가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자기 충족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한글로 써줄게요. 여러분들 말 못하시면 제가 한글로 씁니다. 자, 자 높은 충족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일을 시도하려고. 목표의 시도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이 목표예요.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대다수의 사회적 행동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improbable이라고 했어요. 그럴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럴듯하지 않다는 목표예요. 됐어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얘랑 같냐 아니면 다르냐 물어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높은 충족감 애들은 목표에 시도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이게 아니래. 시도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다르다는 거죠. 다들 정신이 나가는 넘어갈게요. 이게 도킹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답이 뭘까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머리 망가져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지금은 이건 보세요. 높은 충족감 있는 애들은 목표를 시도한대. 근데 대다수의 사회적 행동가들은 목표가 그럴듯하지 않대. 얘는 시도한대. 얘는 시도하지 않아. 다르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다. 됐어요? 다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높은 충족감에 대해서 이런 특징 얘기하다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이 얘기만 한 겁니다. 다음. 어, 3월에 이 논리반에 이제 한 명 들어오려나. 이러한 이제 개인들에게라고 했어요. 이 개인들이 누굴까요? 보통 이제 이 3번에 이제 맨 앞에 있는 주어를 가장 이제 대명사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충족감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요거는요, 높은 충족감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빈칸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야겠죠? 이 사람들 어때요? 도전 정신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높은 충족감. 예. 목표에 시도하잖아요. 그렇죠. 시도. 이게 뭐 시도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합니까? 안 해. 일반 사람들이 그럴듯하지 않다는 거. 이 사람들은 시도해요, 안 해요? 시도한다는 거죠. 그 일반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합쳐 읽기 해가지고.
1, 2, 3번 합쳐읽기 잘한다면 4번에서 이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답이 끝나요. 여기서. 근데 안 끝나면 아래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지금? 자,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이 정리한 얘기 있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제 싹 정리, 위에까지 다 잊으세요. 잊으시고 여기 나온 게 여기 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호주는 요 지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키 큰 강아지 신드롬, 증후군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뭔지 몰라요, 아직. 키 큰 강아지 신드롬 뭔지 몰라요. 그 다음, 자, 이러한 어떤 격언인데, 제한한다. 뭘 제한하냐면요.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다른 강아지보다 더 큰 필드에서, 이 분야에서 다른 강아지보다 더 많이 자란 강아지예요. 누구 같아요, 얘?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문화적 규정 행동을 넘어서고 일반 사람과 다르고 시도하는 애 같아요? 아니면 일반 사람 같아요? 다른 애보다 더 잘한대요. 아웃그로우면 뭐보다 더 크다예요. 얘 같아요?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얘 같아요. 이것만 되면 돼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얘예요, 얘. 됐어요? 얘, 커피. 그럼 얘도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터 파피 신드롬이니까. 터 파피, 키 큰 애니까. 그 다음에 얘네는 어떻게 된다? 잘린다고 해요. 목이 잘린다.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딸린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오버어치버, 지나치게 성취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성취하는 사람 누구예요? 얘예요? 제일 맞죠. 오, 좀 잘 따라오네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인터뷰나 어떤 관찰은 제공한다. 대자를 제한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it과 이 that을 따로 묶어주시고 여기서 it과 who를 잘 봐야 돼요. 원래 이 who가 that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네. 강조 구문 원칙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 구문 살짝 보여드릴게요. I eat pies. 나는 파이를 먹는다 적었죠? 강조문 만들어 볼게요. It is I that eat pies.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파이를 먹는 것은 바로 나다. 할 수 있어요. 해석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파이를 먹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든 얘 지우고 난 파이를 먹는다고 하든 뜻이 달라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이과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지우면 어떻게 되냐? 높은 자기 충족감 가진 이 호주인들은 step outside, 어디?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밖으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아까 보지 않았나요? 아까 위에도 문화적으로 아까 무슨 행동 벗어난다 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자기 충족감 높은 사람들.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지금 연결시켜주세요.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2번에 뒤쪽에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또 3번도 있어요. 3번에 첫 번째 줄 뒤쪽에요.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두 개가 똑같고 또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2번, 3번, 7번 다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다 높은 자기 충족감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내용 있어요?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내용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구조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반복된 게 일반 사람들 밖에 있다. 규정된 행동 밖에 있다. 규정된 문화적 어떤 규정된 행동은 밖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저 같으면 중요하다 볼 것 같아요. 답 찾아보세요. 지금 이 빈칸에는 이 높은 자기 충족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면 돼요. 특징을 고르면 돼요. 여기. 10초 후에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전제는 높은 자기 충족감 가진 사람들. 문화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의 행동에. 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문화적 규정된 행동을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 반복, 3번, 7번 문장에서 반복이 됐고요. 2번, 높은 자기 충족감은 전형적인 특성이다. 호주인들의. 아니죠. 이 신드롬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아니죠. 3번, 어떤 공동체로부터 반응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왜 나왔죠, 갑자기? 알 수가 없죠. 공동체로부터 반응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전제가 뭐냐면, 자기 충족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로부터 반응을 판단하는 거 어렵다? 그 사람들이 뭐, 공동체의 판단을 뭐 중요시하고 여기자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나온 적이 없어요. 답이 아니죠. 답은 1번이에요. 됐습니까? 자, 9번 해야 되는데 7분 남았네요. 9번 2분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 수업 7분 남았습니다. 버티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9번은 제가 해설은 할 거고 만약에 5분이 지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해드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잘하면 아마 도움이 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은 도킹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절대 문제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고요.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다음 달에는 네. 텍스트 강의. 근데 2월달도 모르잖아요. 2월달 열심히 하면은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아, 시간 더 드려요? 알았어요. 자, 1분 더 드릴게요. 답 나왔어요? 네. 말할 수 없어. 제 표정으로 봐주세요. 저 절대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저 웃음만 봐주세요. 웃음. 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논리 수업 할 때 이제 여러분 표정 보면 되게 힘든 게 보여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되게 세상은 냉정해요. 이 능력이 있어 없어. 이 능력이 있으면 점수가 나올 거야. 이런 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거를 해내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지. 해내지 못하면요. 어차피 이건 기준이에요. 수능의 기준이에요. 수능의 기준을 모르고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시간 채웠어. 절 점수 오르잖아요.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취미식 공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열심히가 좀 힘에 붙이지만 한 번 더 떠야지. 실질적인 어떤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려면요. 진짜 좀 본인한테 힘에 붙이는 걸 해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한다고 오르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오르지 않아요.
계속 힘에 부치고 계속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고 계속 뭔가 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강사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수업하다 보면은 수업 잘해지겠지 라고 하는 거랑 사진 찍어가지고 수업 개쓰레기네. 하나도 안 들리네. 개쓰레기. 이거 왜 설명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거랑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냥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은 자기 수업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수업 찍은 걸요. 저 여자친구가 봐주고요. 저는 평가를 막 해줘요. 이거 어떻다, 뭐 어떻다 얘기해주면 또 고치고 또 수업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한테 이해될 수 있게 연구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게 좋아져야지 강의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평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노력한 결과물이에요.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내가 까부셔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이 한 문장 해석부터 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오늘 한 문장만 해석하고 잔다. 하고 좀 분석 다 한 다음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빨리 해볼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체크해볼게요. 자, 심리학자, 이 사람은 제안했다. 뭘 제안했냐면요. 흔한 생각.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쪽 해석을 잘 하면 여기서 끝나요. 자, 여기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요. 흔한 생각인데 어떤 흔한 생각이냐면 창의적인 개인에 대한 흔한 생각이에요. 근데 창의적인 개인이 뭐 하는 개인이냐면요. come up with. 생각해내는 거예요. 단어예요.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는 거. 훌륭한 통찰력, 발견, 작품, 발명품을 고립 속에서 생각해낸다는 흔한 사고예요. 그게 뭐래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고립 속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알면 끝. 됐어요? 고립은 X. 됐습니까? 답 찾아보세요.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답은 안 나와요. 왜냐면 소거할 수 있는 거 하나 생겨요. 뭘 소거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개인들은 받는다. 신뢰받지 못한다. 그들의 창의적인 성취물에 대해서 신뢰받지 못한다. 답입니까? 답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소통, 전체의 느낌이 나야 돼요. 3번 보세요. 3번. 개인적 창조성은 나온다. 필요한 조건 하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개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황 조건이 필요한 거구나. 전체.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고립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3번 가능하고요. 1번. 자, 발명들은 오직 존재하는 지식 때문에 가능한다. 그냥 오직 약간 찔리긴 하지만 답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 소거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존재하는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고립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번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 3번 남기고 2번 제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시간은 끝났는데 잠깐만요. 네, 제가 빨리 설명해 볼게요. 3번, 4번만 읽어볼게요. 3번. 자, 예를 들어서 이 르네상스의 예술가 이 사람과 같은 미켈란젤로입니다. 태어났다. 오직 50년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그들이 그랬을 것보다 50년 이전에 if 태어났더라면 문화, 예술적인 어떤 후원 문화입니다. 후원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소에 기금 마련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훌륭한 성취를 위해서. 훌륭한 성취를 위해서 후원 문화가 있다, 없다? 없다. 50년 일찍 태어났으면은 후원 문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존재하는 지식 때문입니까? 존재하는 지식이에요? 아니죠. 상황이죠, 상황. 컨디션.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빨리 나중에 이렇게 빨리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배우는 게 아니라 너킹을 배우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은요. 이것과 같은 게 뭔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를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고생하셨고 여러분이 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 다 못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힘드셔도 제가 말했잖아요. 힘들면은 단어 좀 찾아와라. 해석 좀만 해달라.
요것만 좀 유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네네네.